우리 언론사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따라 또 차가 원체 밀려서 지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의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내가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게 보입니다. 일단 그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정당이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광화문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 탄핵하고 다 감옥 보내고 이걸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요, 유승민하고 누구죠 또? 김무성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어주면 뭐 하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당이 아닙니다.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래서 저는 양당에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직설적으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는 저의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유 없이 대통령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20년 내지 30년 동안 부글부글 끓고 도대체 왜 기존 정치인들이 이따위로밖에 정치를 못하냐 하는 그런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1호입니다. 미국식 정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 300명 중 상원 100명, 미국도 상원이 그 넓은 미국인데도 상원이 1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원을 200명으로 하여 현재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원 100명, 하원 200명으로 해서 미국처럼 하원은 경제 문제 그리고 상원은 국방 외교 문제로 미국식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제1호의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제2호 공수처를 완전히 해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원래 수사할 권리가 없는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3,000명을 동원하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 있는 것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거야말로 이건 국기문란이고 이 공수처를 완전히 해산하려고 합니다. 자, 3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저는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실수한 것은 배제하지만 잘된 정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4번째, 4호 국민추천제로 장관을 임명하되 국민추천제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추천제로 장관을 임명하되 관계단체가 2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재향군내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재향군내에서 2명을 추천하라.
둘 중에 한 명을 임명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저같이 이런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장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민 춘천대로, 예를 들면 기획경제부, 이거는 은행연합회, 그분들에게 장관을 추천하라는 거예요. 자, 5호 불법 투표의 주범인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이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재구성을 할 것이다. 바로 즉시 해체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이 상태로 중앙선관위가 다시 선거를 감독하면 보나마나 이재명이가 당선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때에 주장하기를 아니 선거인단과 선거 투표한 사람의 명단 그것만 하나라도 한번 대조해보자 했더니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증인을 한번 불러달라,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6호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대만식 현장 투표, 현장 개표를 시행을 하여 헌재를 폐기하고, 헌법재판소를 폐기하고 대법원에 헌재를 둔다. 헌법재판소를 폐기하고 대법원에다가 헌법재판소를 둔다. 7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정말로 어리석었든지 공부를 잘못했든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에 국민들의 60%가 깨어났습니다. 아직도 40%는 주사파, 개딸들, 정부,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나머지 40%도 속히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8호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한다. 국회는 야당 여당 둘 다 범죄 집단입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한다. 9호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한 뒷부분을 보면 반국가 세력을 이것을 척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국가 세력의 제1호가 뭡니까? 간첩입니다. 간첩. 지금 간첩이 황장려 선생님 말씀에는 5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김국선 선생님은 아니다 이거야. 황장려 선생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야. 15만 명이라는 거야. 15만 명. 그러면 간첩들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않죠. 집화간첩입니다. 15만 명.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가지고 옆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의 제1번은 간첩들입니다. 척결하고 10호 그 다음에 이제 간첩뿐이 아니라 간첩을 동의하는 사람까지도 다 척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10호 독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겠다. 간단합니다. 독일은 삼성전자 같은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독일은. 제가 이것을 프레스센터에서 포럼까지 했어요. 왜 독일처럼 못하는 거죠? 못합니까?
독일도 인구가 우리하고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독일처럼 못합니까?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한번 세계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제로로. 사실은 실업률이 3%가 되면 제로라고 보는 겁니다. 3%. 실업률이 3%면 제로라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11호. 결혼하는 자들은 무조건 국민주택을 무료로 공급하여 저출산을 막아낸다. 지금 인구 감소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위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애기 안 낳아버리면, 결혼 안 해버리면 나라 없어지는 거죠. 애 낳기로 유명한 중국 사람들이 살살살살 기어들어와서 중국 먹어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을. 이러한 재앙적인 사실들도 야당 여당들이 모르고 말이지. 무슨 국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 자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주택을 무료로 전국하는 것. 지금 보십시오. 탈북자가 34,000명이야. 34,000명들요. 한국에 내려온 탈북자들이 이거 전부 다 국민주택 공짜로 다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주택을 무료로 왜 못 주는 겁니까? 얼마든지 자원이 있습니다. 12호. 관광객은 환영하되 전 세계가 지금 한국으로 놀러 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은 즉시 추방할 것입니다. 13호. 간첩죄는 국내자를 비롯한 외국의 간첩죄까지 막론하고 무조건 처벌한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법이 없으니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했어요. 이 법을 만들어달라. 아직까지도 안 만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외국 간첩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대표는 이재명 대표죠.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세상에 외국 사람들이 간첩 행위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국 사람들이 저 부산에 있는 미국 함대를 2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와서.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까보니까 2년 동안 향을 까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간첩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영종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국정원으로 바로 가서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벌할 법이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더니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호. 문재인 정부 때 만든 4,000개의 악법을 원천 폐기한다. 저는 문재인 때문에 3번 감옥을 갔습니다. 이 문재인은 범죄자입니다. 그 정부 때 만든 4,000개의 법안을 원천적으로 폐기할 것입니다. 15. 국정원의 기능이 저하되었으므로 지금 국정원이 국정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간첩도 못 잡게 되어 있어요.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하에 FBI라고 하는 특수기관을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여 특별한 사건, 특별한 범죄는 수사하도록 한다. 미국 FBI 잘 아시죠? 자, 16호. 제주도에 라스베가스를 옮겨오도록 한다. 자, 왜 그 사막에 미국이 라스베가스를 아리조나주에 있는 그 라스베가스 사막 아닙니까?
거기다가 왜 라스베가스를 만들었냐? 미국이 전 세계 수출을 하면 달러가 다 나가잖아요. 그 달러를 빨아들이기 위하여 하와이와 라스베가스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출한 달러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제주도에 라스베가스를 아예 삽으로 딱 떠서 제주도에다 옮겨서 세계 제1의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호 새만금 낭비하는 태양광 이것을 철거하고, 이건 문재인이가 만든 겁니다. 지금 새만금의 발전이 일어납니까?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다 철거하고 두바이 같은 세계적인 최첨단 도시를 건설한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18호 대부도 알죠? 바로 요 건너편에 대부도를 개발하여 대지를 기업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외국으로 나간 기업 국내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려고 합니다. 또 19호 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 문제가 부채가 천문학적입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욱더 확대한다. 그렇습니다. 20호 국가 예산을 도적질한 단체는 저는 회수한다. 주로 좌파 단체들이 다 도둑질해가고 있어요. 이게 거의 100조 가까이를 도둑질하고 있어요. 좌파 단체들이. 이것은 원천 다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호 한미일 관계를 더욱더 강화한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이 안보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화할 것입니다. 22호 2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탈북자를 100만 명 이상 유치를 한다. 지금 3만 4천 명입니다. 이건 너무 적습니다. 100만 명만 대한민국으로 다시 유치를 하면 아마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3호 이승만의 건국기동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건 헌법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실현한다. 이건 제가 광화문에서 노래 부르듯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건국했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좌파든지 우파든지 개딸이든지 주사파든지 빨갱이든지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승만이 없었으면요,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다. 남로당의 총수 박헌영과의 싸움에서 만약에 이승만이가 졌으면 여기 있는 기자 여러분들도 다 북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승만의 지지율이 1.8%밖에 안 돼요. 건국 대통령이 1.8%라고 하는 지지율이 있는 나라가 지구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미쳤어요. 미쳤어. 정신 나갔어요. 오늘날 경제 6위, 군사력 6위가 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방산 지금 수출 K9 자주포 비롯하여 T-52 훈련기를 비롯해서 심지어 K 미국이 비밀로 공개하는, 비밀로 덮어놓는 스텔스기, 이거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24호 6.3 대선을 연기하기를 촉구합니다. 무슨 놈의 선거를 2달 만에 정책도 없이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서 정책 토론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8명 중에서 이제 4명이 또 골라졌어요. 앞으로 그들도 정책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정책입니까?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당선되려고. 그래서 6.3 대선을 연기하여 대선과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하되 대통령을 4년 중임제, 미국처럼 해야 됩니다. 4년 중임제. 그래야 긴장을 하죠. 5년 단임제를 해놓으니까요, 후반기에 가면 개판 쳐버려요. 대통령들이 다 개판 쳐버립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사이클을 맞추고, 그리고 중간 선거로 2년 후에 지방자치 선거를 하되, 그때에 국회의원 중에서 범죄자들을 딱 선거는 2번만 해요. 2번만. 그 무슨 분기별로 선거를 다 하고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딱 선거는 2번 해. 국회의원 중에서도 결석이 된 사람들은 2년 후에 그때 다시 재선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 앞으로 120개 정책을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10개씩을 계속 발표를 할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봐요. 조금 전에 나의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는 어느 당과 관계없이 이재명까지도 내 정책을 수용하는 자들은 어떤 후보라도 연대할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연대할 것입니다. 뭐 어느 당 후보든지 관계없이 내 정책을 수용하는 사람은 연대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자, 이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기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주제도 무제한입니다. 시간도 무제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해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무제한, 그리고 주제도 무제한에 대하여 우리 기자들과 함께 뭐 공개 토론회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